베트남 선거법을 보겠습니다. 2015년에 보면 선거권은 18세, 피선거권은 21세,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분리하고 있죠. 국회 상무위원회가 어, 각각의 유권자 집단이 분리되는데 정부기관, 정치단체, 노동조합, 군대, 공기업 등 그죠? 부문별로 국회의원이 몇 명이나 추천 선출돼야 되는지 대략적인 방안을 정한다. 그러니까 부문 대표성을 고려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에 대해서 인민회의에 대해서 해당 지침을 내리게 되면 이 지역의 인민회의에서 각 부문별로 밑으로부터 그죠? 추천이나 선출할 인원을 정한다는 겁니다. 500명 정원 내에서 광역별로 3명 이상이 배정되도록 하고 최소 보장을 하고 나머지는 이제 크기나 특징에 따라 배분하고 여성은 35% 이상, 소수민족은 18% 이상. 베트남은 이제 다민족 국가입니다. 그래서 직능 대표성을 강화한다는 건 사회주의 국회의 일반적인 성격이고 베트남 조국전선, 이 조국전선이라는 건 통일전선, 베트남이 분단됐기 때문에 분단 당시에 남베트남 통일전선, 북베트남 통일전선 합쳐진 건데요. 그 이후에도 이 정치협상, 중국의 정치협상처럼 정치단체, 국회는 아니지만 국회의 자문기구적인 정치단체가 있는데 여기에서 심사를 진행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이나 지역의 지방의원의 최종 후보자를 선출하고 그래서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유권자 단체 조국전선이 밑으로부터 토론과 회의를 거쳐서 선거 절차, 후보 추천을 정한다. 이 조국전선이 참여하는 게 주도하는 게 특징입니다. 조국전선이 확정하는 국회의원 후보와 지방의 인민회의 후보는 선거구별로 후보자가 의원 정수보다 많아야 한다. 단순한 찬반 투표, 100% 찬반 투표는 아니라 더 많아야 된다. 얼마나 더 많아야 되냐가 중요하죠. 각 선거구의 선출 정수의 2배 이상 해야 된다. 한 명을 뽑으면 2명, 100명을 뽑으면 200명. 이거는 소련이나 중국이나 이런 데에 비해서 그 많이 확대된 거죠. 보통 100명을 뽑으면 130명 이렇게 되는데 이건 2배 이상이다. 실제로 선거구별 후보자는 보통 의원 정수의 2배에 조금 못 미치다. 북에서는 이제 국회에 해당되는 경우는 정수가 단일인데 이 지방의회 경우에는 제한하지 않는다 그랬죠. 의원 정수가 2명이면 후보자가 넷, 의원 정수가 3명이면 후보자가 5명. 보통 이렇다는 거죠. 적국제로 보면 2배가 아닌 170%. 그죠? 이 정도. 자기 스스로 출마하려고 할 때 근무처나 지역의 유권자 회의에서 신임을 받지 않으면 정식 후보자로 든 이게 자본주의와 다르. 자본주의는 자기가 출마하고 싶으면 돈만 있으면 출마하죠. 사회주의는 그렇지 않다. 관련된 단체에 추천을 받아야 된다. 특히 자기가 소속돼 있는 단체. 자기 추천 후보자는 주로 지식인이나 사형 기업인 중에서 나온다는 거죠. 공산당원은 자천 후보자가 될 수 없다. 공산당은 집권정당이죠. 자기가 자기 스스로 하는 건 못하게 했다.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에 국의의 경우에는 자천이 44명이 신청이었는데 그중에 2명이 최종 등록 당선자가 없다가 자천 자기가 당선되겠다고 나는 잘 당선이 안 된다는 거죠. 주로 지식인이나 사형 기업인 자본가 출신이죠. 베트남에도 자본가가 있죠. 11기 선거에서는 13명이 등록해서 2명이 당선자가 나옵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돼 있고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제 어, 공산당 그다음에 정치 사회조직 조국전선 노동조합 분유연합회 농민회 그죠? 그다음에 뭐 자양군이나 이런 거죠. 공산청년당 이런 정치 조직이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또 사회조직도 참여하는데 작가협회, 연예인협회, 사회단체 등이
선거 평의에 선거를 관리하고 후보자 추천을 심사하겠죠. 국회에서 8명, 정부에서 4명, 우리를 치면 선거관리위원회겠네요. 공산당 1명, 군부 1명, 조국 전선 사회단체 7명, 총 21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역별로 되어 있죠. 하노이 선거관리위원회의 경우에 또 보면은 이제 인민회의, 지역의 인민회의, 지방의원이죠. 조국 전선 전 주석, 공산당 시위원회, 분여연합회, 농민의 주석, 공산당 청년단의 부비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선거구는 국회의원은 3명까지, 인민회의는 5명까지 선출. 너무 크면 안 되죠, 선거구가. 그 선거운동은 집회도 가능하고, 대중매체, 홈페이지도 집회도 가능하다. 선거 분쟁을 다루는 데 있어서는 선거위원회가 최종 결정한. 후보자가 1명일 경우에는, 그죠? 1인 찬반으로 하겠죠? 1인 1표, 당연히 한 사람은 한 표를 주겠죠. 정수 내에서는 복수의 후보자에게 찬성을 표기할 때 2명을 뽑는다 그러면은 뭐 4명이 나왔으면 그중에 2명에게 찬성을 할 수. 정해진 후보 이외의 후보를 기재하면 무효이다. 이건 사회주의국가에서 과거에는 정해진 후보 이후에 내가 이 후보자들 마음에 안 들고 내가 생각하는 후보가 있었어. 이렇게 손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이제는 그러지 못한다. 문맹자, 글을 못 읽는 사람은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이동식 투표도 할 수 있고 질병의 사유로. 아직 부재자 투표제도는 도입하지 않다. 투표율은 99% 해당된다. 과반수 득표한 후보자들, 찬반으로 과반수죠. 여러 명 있을 때는 다수 득표자 순으로 한다. 동수 일계는 연장자. 과반이 없으면, 그죠? 과반을 없으면 당선 자격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미달하는 경우도 있다. 정수를 다 못 채운다는 거죠. 국위선거에서 입후보 중에 63명이 비공산 공산당원이 아닌 사람도 있죠. 그중에 33명이 당선된다. 반드시 공산당만 당원. 10기 선거에서 663명 중에 비공산당원은 112명이네요. 6분의 1 정도. 근데 최종 당선된 후보자가 112명이었는데 최종 당선자는 66명. 11기에서는 비공산당 후보자가 더 많은 135명. 근데 당선된 의원은 51명으로 줄었다. 하자가 있는 경우는 이제 재투표라고 과반수 미만일 경우에도 재투표를 하고 공산당은 이제 공산당이죠. 국가가 아니라 전국 대표대회를 5년마다 개최하고 대표들이 약 1,500명이 참석해서 주요 지도자들을 선임을 한다는 겁니다. 공산당 전국대회가 열리기 전에 몇 달 전부터 지방 단위에서 대표죠. 전국 단위에 올려보낼 대표들을 구성을 한다는 겁니다. 중국식으로 하는데 직접 하는 게 맨 밑에죠. 기초 단위. 기초 단위는 직접으로 대표를 뽑고, 기초 단위가 광역 단위 대표를 뽑고, 광역 단위가 국회 대표를 뽑고, 이런 식으로, 중국처럼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사회주의자들은 이를 직접 민주 집층제라고 생각한다 그랬죠. 중국은 국회의원을 간선하는데, 조선은 직접 선거를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직접 선거, 국회를 직접 선거하는 거는 사회주의가마다 조금씩 다르다. 공산당 대회에서 대표자들 200명이 중앙집행위원회, 그죠? 그리고 정치국, 거기에서 총비서를 뽑는다는 거죠. 서열은 공산당 총비서 1위, 2위가 국가비석, 3위가 수상, 4위가 국회 주석, 국회의장이 만다. 이런 국가기관의 고위직은 국회에서 뽑는다는 거죠. 네. 공산당이 이들을 추천하죠. 내정되는 거죠.
국가의 주요 정책은 중앙행정부처가 1차적으로 담당하지만 결국은 공산당의 각급 정치국의 심의를 받는다. 그래서 공산당 대회를 먼저 해요. 그다음에 국회의원 선거. 중국도 마찬가지죠. 당의 입장을 먼저 정하고 국회 입장을 정한다. 국회의원은 500명. 아까 중국 그 공산당의 경우에는 중앙의 중국 공산당 대표는 간접 선거를 하는데 국회의원, 베트남의 국회의원은 이제는 현재는 전국에서 선거구별로 직접 선거를 한다. 같은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에서 국회에 해당되는 전국인민 대표가 간접 선거로 구성되는데 베트남은 이제 당은 간접이지만 국가는 직접으로 한다. 대부분 공산당 당원이 후보자겠죠. 자청, 스스로 나서는 후보도 있지만 매우 소수고 당선 가능성도 없다. 국회의원에 당선되더라도 자격이 미달되면 회기 중에 면직한다. 중국도 그런 대로죠. 그래서 실제 정수 500명보다 적을 경우가 많다. 국회에서 각종 주요 인사들을 선임하고 베트남은 이제 그 다민족 국가죠. 그래서 5개의 중앙 직속시와 58개의 성이 있고 그 밑에 각각 2개의 자치단체 있다. 그죠? 시, 성, 자치단체 3개의 지방행정 체계를 가지고 있다는 각각의 공산당들의 위원회가 있고 거기에 대응하는 행정조직이 있고 지방의회를 한다는 거. 지방의회. 즉 지방의회는 그 국회의원 선거와 같이 직접 선거를 한다는 얘기네요. 그래서 행정부, 지방행정부는 인민의회에서 지방의회에서 선출한다. 일반적으로 사회주가에서는 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각급 공산당 당위원회는 행정기관이죠. 행정기관을 지도한다. 지방 간부들이 당연히 공산당의 직위를 갖고 있겠죠. 겸직하겠죠. 그래서 당이 이 국가와 지역까지 겸직한다. 심지어 당위원회 비서나 혹은 부비서 중에 한 명이 이러한 지방행정기관 단체장을 겸임하는 경우가 많다. 행정 권력이 강화되면서 서열이 높은 당위원회의 부비서가 인민위원회의 주석을 겸직하고 그보다 낮은 부비서 또는 어, 위원이 인민의회 주석을 겸직하는 거겠다. 그러니까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가 있는데 단체장이 더 서열이 높기 때문에 공산당도 서열이 높은 공산당 당원이 단체장을 겸임하고 그 밑에는 이제 그 의장을 겸임한다. 쿠바의 선거 제도를 보겠습니다. 쿠바는 이제 91년에 그 당대회를 거쳐서 어, 3가지의 의회죠. 국회, 주의, 기초의회 선거에 대해서 직접 선거를 한다. 이게 직접 선거를 한다. 중국과 다르나요? 베트남, 조선, 쿠바. 물론 중국은 나라가 너무 크니까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92년에 이러한 헌법 개정이 완료되었고 선거법도 만들었고 최초로 국민 직접 선거가 지방선거와 국회의원에 도입됐다는 겁니다. 이 기초의원 지방선거에서는 선거 경쟁을 허용한 반면 국회의원 선거와 이 주죠 광역의원 선거는 선거 경쟁을 허용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에, 국회죠. 국회의원 선거와 주의원 선거는 한 명의 후보만 출마하는 단독 출마제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찬반 투표만 한다는 거죠. 조선도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죠? 지방에서는 경쟁을 허용하는데, 국회에서는 조선노동당만 하는 거죠. 최고인민회의에서는.
국회의원과 주의원의 선거는 이와 같이 단독 후보제지만 기초의원에 대해서는 최소 2명에서 8명까지 입후보할 수 있다. 그래서 기초의원은 11, 조선과 똑같네요. 유효 투표 50% 이상을 지지를 얻어야 되고 50%가 얻은 사람이 없을 경우에는 결선 투표를 한다는 거네. 유권자는 이제 그 한 명에게만 여러 명을 뽑더라도 한 명에게만 하는 투표를 할 수 있고 동점이 되면 재투표를 실시한다. 그래서 총선을 한꺼번에 다 한다는 겁니다. 국회의원 선거, 광역의원 선거, 기초의원 선거, 그죠? 모든 뿐만 아니라 국회의장, 부의장, 평의회 모든 선출 과정을 총선은 두 단계로 진행되는데 먼저 기초의원 선거를 통해 기초의원이 선출되고 그 다음에 이러한 기초의원은 국회의원 및 주의 선거에서 50% 후보를 임명할 수 있다. 그러니까 기초의원이 그 위에 국회의원과 주에 후보를 임명할 수 있다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임명된 후보와 직접 투표된 후보네. 나머지 50%는 일반 국내 대중조직들이 통해 지명된 후보죠. 어, 이런 후보를 든다. 그래서 이 후보에 대해서 후보 추천권이 나눠져 있다는 겁니다. 의회에게 후보 추천권을 주고, 그다음에 대중조직 후보, 이런 추천된 후보에 대해서 어, 그 직접 선거를 하고, 그다음에 의회가 구성되면 그 이후에 의장, 부의장을 선출한다. 선거권자는 16세 이상이고 기초의원은 16세. 기초의원은 16세. 18세 이상의 기초의원은 국회의원 후보가 될 수 있다. 18세. 다른 기초의원이 16세, 국회의원은 18세. 국회의원 18세면 아주 연령이 낮죠. 국가평의회 의원이 되려면 국회의원 당선자야 된다는 거죠. 50% 미만이면 당선이 안 되니까 정수에 당선 실패 후 선거권자가 안 나올 수도 있네요. 당선자가. 특징은 쿠바 공산당을 포함한 모든 정당은 선거에 개입할 수 없다. 선거 후보를 출마할 수도 없고 지지할 수도 없다. 선거에 그렇죠? 관여할 수도. 선거에 관련된 쿠바 공산당의 임무는 선거 과정의 투명성을 보증하는 이런 거죠. 그래서 쿠바 공산당은 국회뿐만 아니라 기초의원 어느 선거에도 후보를 추천하거나 임명할 수 없어. 그러면 어떡하냐? 쿠바 공산당이. 자기가 추천하지 않지만 공산당이 지배하는 사회단체가 있죠. 이 사회단체가 추천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국회의원의 8, 90%, 기초의원의 60%가 쿠바 공산당 당원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쿠바 공산당의 지배죠. 이 지배를 보장하기 위해서 쿠바가 지배하는 사회단체가 후보를 추천하는 방식으로 한다. 중요한 건 또 추천을 받은 후보는 공약을 발표할 수 없다. 후보자 개인이 돈이나 물질 수단을 하는 선거운동도 못한다. 이런 거네요. 엄격하게. 대신 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자의 양력과 사진을 동일 크기로 편집해서 시장, 가게, 진료소, 공공이죠. 공동에 의한 선거관리에 의한 선거운동만 가능합니다. 개인 선거운동은 불가능합니다. 다음 92년 선거법에서는 후보자와 유권자의 회합을 예외적으로 허가하고 있다. 2000년 들어서 많은 선거구에서 이런 들이 적용됐고 이럴 경우에 후보자 개인별로 하는 게 아니라 후보자들은 유권자들과 모두 같이 동시에 합동이죠. 합동 회합을 해야 된다. 97년, 98년 선거의 경우에 이런 친밀화 시기라는 거죠. 이런 시기를 해서 이런 회합이 있었고
후보들은 출마 지역의 작업장, 농장, 경제단체를 방문하죠. 그리고 공개 토론을 하게 되는, 같이 움직인다는 겁니다. 어, 이러한 모든 투표 과정을 참관할 수 있고, 언론인도 투표함 관리는 투표함 관리는 투표권이 없는 어린 학생들이 담당한다 합니다. 참 신기하죠. 그래서 쿠바 노동자의 중앙조직, 혁명방어위원회, 쿠바 여성연합, 전국소농협회, 대학생연합, 중등교육연합 등 대중조직의 지도부가 지정한 대표자로 구성돼서 이들이 이제 후보를 심사하죠. 후보를 결정한 후보위원회가 있다. 근데 이 후보위원회는 되게 광범위해서 전국의 그 3만 7천 개의 지역에서 이 회의에 90%의 지역 유권자가 참여한다. 그래서 후보 결정 단계에서 대부분의 유권자들이 참여한다는 거죠. 그래서 후보자 추천이 완료되면 지역 유권자들이 이제 이 후보를 선출하는데 거수투표. 그러니까 실제 당선자를 정하는 거는 투표를 하지만 비밀 투표를 하지만 후보를 정할 때는 것으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후보를 정하는 선출 절차와 당선자를 정하는 선출 절차가 분리되어 있다는 게 바로 사회주의의 특징. 자본주의는 아무나 후보가 될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한다는 사회주의에는. 그래서 국회의원과 주의회 의원이죠. 예비 후보. 예비 후보는 일단은 기초의원이죠. 추천을 받은 기초의원이 상급 의회에 갈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후보자 추천위원회 받은 일반인이죠. 자치, 시, 그 다음에 그 지방행정기관에 추천을 받은 시민,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국회의원 후보는 아까 말한 대로 50%는 기초의원 의원들이 후보를 에, 선출할 수 있다 그랬죠. 음. 그래서 이들 후보들 중에 반은 기초의원에서 지명한 후보들이다. 96년과 97년 약 160만 명의 시민들이 후보 공천을 협의해서 6만 명의 후보자 명단을 작성하고 다시 또 국회의원 선거에서 상당부의 협의를 통해서 609명의 후보자 명단을 작성했다. 그러니까 뭐 출마하고 싶은 이런 사람들 추천이나 자천을 쫙 받아가지고 조금씩 이제 검, 검증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검증한 게 609명인데 국회 의석수와 동일하다. 그리고 실제 선거에서 찬반 투표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후보자에 대한 최종 결정권은 그, 그 의회, 자치의회에 있다. 자치의회가 당선된 후보자를 심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997년에 자치위회는 4명의 후보를 거부했다. 미국이 이제 이 쿠바 선거 과정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죠. 97년, 98년 선거에 대해서 정치적인 압박을 가하고 선거제도의 불신, 친미 반카스트로 정치 세력이 98년 국회의원 선거를 방해하기 위해서 선거 보이콧, 선거 무효 운동을 전개한 바 있습니다. 98년 국회의원 선거, 그죠? 이 선거는 그래서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98년 선거 결과 유권자의 98%가 투표에 참여했고, 그거는 이제 93년 국회의원 선거 99%보다 약간 감소했죠. 하지만 선거 보이콧과 선거 무효 운동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상당하다. 그리고 친미 반카스트로 세력의 선거 보이콧 운동이 실패했다는 걸 의미한다. 2002년과 2003년 선거 결과 어, 국회의원의 직업을 보면 생산 서비스가 144명, 종교 지도자가 3명, 연구 분야가
21명, 문화 분야가 38명, 군부와 내무부, 무력이 40명, 정당과 공청, 공산주의 청년 68명, 사법 행정 종사자가 47명, 지방기관 대표, 부대표가 150명, 인민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67명으로 구성됩니다. 직업은 생산 소비자들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당간부들이 많겠네요. 그죠? 당간부와 지방 관료들이 많다는 겁니다. 2005년 중간선거에서 96% 유권자가 투표에 참가해서, 그죠? 95% 이상 유지하고, 그 중에 백지 투표 2%, 무효 투표 2%, 약간의 이 백지와 무효는 저항의 의미가 있겠죠. 찬반 투표에 대한 저항의 의미. 하지만 전반적으로 보면은 얼마 높지 않다. 2%대의 무효나 백지 투표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베네수엘라는 그 자본주의에서 선거로서 사회주의를 했죠. 그래서 자본주의 정치 제도가 제일 많이 남아 있습니다. 복수의 정당들이 하나의 정당 명부로 출마하는 정당 명부 결합, 정당 연합, 선거 연합을 허용하고 있고 2020년에 총선에서 4개의 주요 야당이 그죠? 야당이 있었고 총 27개의 정당이 참여했고 반면 선거의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이콧한 정당이 있습니다. 144석은 정당 명부, 133석은 지역구, 정당 명부와 지역구를 혼합하고 비례선거에서는 9개 정당이 모인 그레이트 패트리어틱 폴이 69% 득표로 123석. 이게 집권당인데 그중에 차베스의 노선을 따르는 집권당이 유나이티드 소셜리스트 파티 베네수엘라 통일사회당 통일사회주의정당이네 62% 득표로 123석. 그러니까 정당연합이 집권했어요. 9개의 정당연합이. 근데 그 대부분을 차베스의 그 통합사회주의 정당이 차지했다는 거예요. 득표는 69% 중에 62%. 의석은 123 전부 다 차베스의 집권 정당이 차지했다는 거죠. 나머지 8개 정당은 군소 정당이었다. 제일 많은 게 11석. 나머지 10석을 나눠 가졌다. 지역에서도 지역구죠. 지역구에서도 통합사회정당 집권당이 130석을 얻고 나머지 3석 원주민 대표에게 됐다. 그러니까 국회의원 선거가 비례선거와 지역구 선거로 되는데 양쪽 다 차베스 당이 압도적으로 이 당선됐다는 거고 그 방식은 이제 선거연합이죠. 정당연합의 방식이었다. 어쨌든 베네수엘라는 이제 그 자본주의적 선거제도죠. 자본주의적 선거제도 형식으로 아직도 남아있다. 그래서 베네수엘라는 사회주의보다는 집권당의 당선을 보장하는 제도가 약하기 때문에 이 선거죠. 이 선거에서 끊임없이 야당들의 도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